네, 안녕하세요. 투자케어입니다. 오늘은 솔라나의 새로운 소식과 전망을 봐볼 텐데요. 먼저 전체적인 시황부터 살펴보자면, 바네크의 이더리움 현물 상장 지수 펀드 ETF의 승인 심사 발표 기한이 다음 주 목요일 23일로 일주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이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이 점점 더 지배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반브레인 캐피털 파트너 스캇 존스는 트위터 X를 통해서 SEC가 이더리움 현물 ETF 심사를 두고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본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분류할 가능성을 둘러싼 의문 사항이 비트코인 현물 선물 ETF 심사 당시와는 전혀 다른 부분이다. 이렇게 말을 전하면서 이 스캇 존스는 SEC가 이더리움 현물 ETF를 거부하기 위해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존스는 최근 SEC가 블랙록의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결정 기한을 6월로 연기한 것에 대해 잠재적인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이라고 풀이한 바 있죠. SEC는 그레이스케일과의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이번 년 1월 달에 비트코인 ETF를 승인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다만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하루 전 비증권 상품이 비트코인을 보유한 ETP에 한해 출시를 승인한다. 이렇게 강조한 바 있다고 설명을 하면서 증권성에 대한 법적 명확성이 확보되지 않은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에는 SEC가 보다 더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후 블룸버그의 ETF 전문 애널리스트 제임스 세이파트는 SEC가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을 거부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진단을 했고, 잭스 인베스트먼트 리서치의 ETF 담당 이사인 니나 미슈라도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발행사들은 정부의 스탠스 변화를 기대하며 결과를 기다리는 것을 선호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말이 즉슨 미국이 올해 대선에서 바이든과 트럼프 둘 중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둘의 스탠스가 정반대이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간략하게 현재는 바이든은 암호화폐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트럼프는 반면에 긍정적인 상황으로 올해 당선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이더리움 ETF를 포함한 암호화폐의 미래에 영향이 굉장히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영상 하단 댓글 보시면 무료 정보방 링크가 있으니까요. 차트 분석, 코인 시황, 주요 일정 체크, 향후 전망 등 실시간으로 정보력이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오시면 언제든 무료로 정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 부담 없이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솔라나의 소식을 전해드리자면 암호화폐 데이터 집계 플랫폼 코인게코는 디파이라마 총 예치액 기준 상위 30개의 블록체인의 초당 트랜잭션 수 TPS를 측정하고 역대 최고 일평균 TPS를 기준에 순위를 정했는데, 주요 블록체인 중 역대 최고 일평균 TPS 기준 가장 빠른 블록체인은 솔라나로 하루 9,100만 건의 트랜잭션을 처리했다고 전했습니다. 솔라나는 민코인 열풍이 불었던 지난달 6일 일평균 1,053건의 초당 트랜잭션 수를 기록을 했다면서, 이는 이더리움의 26배, 그리고 이더리움 확장성 솔루션 중 가장 TPS가 높은 다 아시는 폴리곤 코인, 이 폴리곤 대비 5배 빠른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트랜잭션이 일시 급증하면 네트워크 혼잡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면서 업그레이드 이후 솔라나가 실제로 얼마나 높은 수준의 TPS를 기록할지는 아직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고, 다음으로는 수익 코인이 854.1 TPS를 기록을 했네요. 솔라나에 이어 두 번째 자리를 차지를 했고, 그 다음에는 바이낸스 BNB, 스마트 체인 BSC는 3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잘 아시는 폴리곤 코인, 개인적으로 이 코인이 좋아하는 코인 중 하나인데 4위를 차지했고, 5위는 텔레그램 코인으로 알려진 톤, 이 톤 코인이 5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포스트 이더리움으로 급부상 중인 솔라나 코인, 알트코인 5개만 뽑아라 하면 저는 그 중 하나를 솔라나로 뽑을 것 같은데, 솔라나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높은 데이터 처리량과 입증된 솔라나의 강력한 네트워크 성능 때문에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 해당 체인 기반의 밈코인인 봉크, 도그비프엣이 인기를 끌면서 탈중앙화 거래소 덱스에서 활발히 거래된 것도 한몫한 것으로 보이는데, 15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솔라나가 5월 중으로 이더리움을 역전할 것이라는 주장이 또 나왔어요. 디지털 자산 신층 분석 정보 플랫폼 블록웍스 수석 애널리스트인 댄 스미스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솔라나는 이번 달의 거래 수수료와 포착된 최대 추출 가치 측면에서 이더리움을 역전할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솔라나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혹은 홀더들 입장에서 정말 기대 내지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소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 글로벌 투자 금융사인 프랭클린 템프턴은 솔라나의 잠재력을 높게 평가를 했는데,
낮은 수수료, 최소한의 거래 지연 시간, 높은 데이터 처리량은 솔라나의 강력한 네트워크 성능에 기한한다고 설명을 했고, 솔라나 기반 디파이 플랫폼 제타마켓의 설립자인 트리스탄 프리자도 솔라나가 사상 최고치에 도달하고 잠재적으로 이를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 프리자는 솔라나는 이제 생태계로서 계속 유지될 것이다. 활성 주소, 트랜잭션, 거래량 측면에서 계속해서 선두 자리를 지키고 있다며 최근의 네트워크 혼잡 문제는 네트워크 그리고 사용자 인터페이스,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의 속도를 개선하는 촉매제 역할을 했다고 설명하면서 이어 솔라나 가격이 사상 최고가인 $260를 넘어설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다고도 하네요. 이 같은 평가는 솔라나가 그동안 이더리움이 갖고 있는 단점을 극복하고 네트워크 생태계의 이제 새로운 강자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주장에 힘을 싣는데, 물론 이더리움의 대항마인 이제 솔라나도 단점이 없지는 않죠. 이더리움과 솔라나가 결이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더리움은 탈중앙화와 강력한 보안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솔라나는 확장성과 보안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둘이 추구하는 방향이 명백히 다르죠. 각 코인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이 이제 명백히 존재를 하는데, 이더리움은 검증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보다 더 탈중앙화된 네트워크를 만들면서 높은 해시레이트로 이제 블록체인 해킹에 대한 위험이 낮아 강한 보안성을 가지지만 초당 트랜잭션 TTS는 이제 느리고 최근 다시 시장이 활성화돼서 네트워크 사용량이 급증을 한다면 그만큼 트랜잭션 비용이 증가하므로 사용자에게는 그만큼 더 큰 부담이 되겠죠. 반면에 솔라나는 이론상으로는 이제 이더리움의 수백 배, 실제로는 30배 가까운 TPS 속도를 자랑을 하면서 훨씬 더 빠른 트랜잭션을 제공하며 확장성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늘어나 네트워크 사용량이 늘어나도 가스비는 1센트 미만에 그치죠. 반면 역시 검증자가 되기에는 부담스러운 조건들이 많기 때문에 검증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 그로 인해 이제 탈중앙화하는 거리가 조금 멀어진다는 게 단점입니다. 네, 이어서 다음은 그대로 된다면 혹은 달성이 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은 그런 전망이 또 나왔습니다. 18일 코인 포스트에 따르면 암호화폐 솔라나의 향후 가격에 대해서 헤지펀드 싱크러시 캐피탈의 창설자는 강세인 예측을 나타냈고, 동펀드의 이제 다니엘 청은 트위터 X에 게시물에서 솔라나의 상승은 이번 시세 반등에서는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다. 아직도 이 사이클에서 최고의 거래임이 분명하다. 이달 말까지 $200 선을 회복하고 이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강세 예측을 했습니다. 솔라나는 연초 이래 60.80% 상승하며 이전 사상 최고치는 2021년 11월에 $259.96였지만 작년 말부터의 속신으로 이제 금년의 3월에는 다시 $200에 이제 도달했었다가 현재는 조금 조정을 받고 $170 부근에서 이제 거래가 되고 있죠. 이 다니엘 청은 강세 예상의 이제 뒷받침으로써 현재 개발 중인 솔라나의 클라이언트 파이어댄서를 언급을 했는데, 파이어댄서는 솔라나의 두 번째 서드파티 발리데이터 클라이언트로 솔라나 클라이언트의 다양성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파트가 되고, 기존 소프트웨어의 병목 현상을 대폭 줄여 하드웨어나 네트워크 환경에 따라 성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설계됐는데, 아직 메인넷 릴리스, 즉 테스트 단계에서 머물고 있지만 5월 1일에 최종적인 통합 단계에 들어갔다는 보고가 있어서 메인넷 실장에 대한 이제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고, 또한 파이어댄서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미국 대형 자산운용기업 프랭클린 템프턴이 얼마 전 공개한 솔라나의 리포트에서도 솔라나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재료가 될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다음은 솔라나의 차트를 살펴보자면 최근 비트코인 하락세에 맞물려 다른 알트코인들과 마찬가지로 하락을 했었다가 강하게 반등을 해주면서 일봉, 주봉, 월봉 모두 RSI 60포인트를 모두 넘어 과매수 구간 근처이고, 가격이 반등을 해서 상승을 해주고 있지만 반면에 거래량은 줄어드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가격 조정이 조금은 올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피보나치 618 부근까지 반등을 해줬기 때문에 솔라나는 $140 언저리 부근까지는 조정이 예상이 됩니다. 비트가 현 상승 추세를 유지 혹은 상승을 해준다는 전제하에 즉 비트가 현재가 대비 10% 이상 급락을 하지 않는다면 솔라나는 현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기에 언제나 가장 중요한 대장인 비트의 흐름을 잘 파악을 하면서 대응을 하시며 지금의 거래량이 이제 조금 빠지는 상황인데 거래량이 붙는지 잘 체크하면서 대응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매번 강조하지만 비트코인의 이제 흐름과 비트 도미넌스의 방향 너무 높죠? 55% 계속 이상의 유지를 해주고 있고, 이 비트코인의 가격은 방어가 되면서 도미넌스는 빠지는 모습으로 50% 미만으로 떨어지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
알트코인 도미넌스는 반대로 이제 상승을 해주는 그 말인즉슨 이제 알트에 수급이 붙는 거겠죠. 즉 매수세가 붙어주는 모습이 보인다는 전제 하에 전체적인 세계 시장 상황과 중요한 너무너무 중요한 거시경제, 이 거시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뭐 예를 들어서 전쟁 리스크 어떻게 해결되며 뭐 연준의 방향성, 그리고 국내외 주요 수치 발표 등등등 여러 가지를 잘 체크를 해보며 대응을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최신 이슈와 차트를 살펴봤고,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매수를 준비 중이신 분들은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해 보면서 상승 이유와 흐름을 보고 진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전업 투자를 하시는 게 아니다 보니 항상 이슈를 찾아보고 확인하느라 한 발 늦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투자자들이 모여있는 정보 공유방을 운영 중이며 일체 유료 정보료가 필요 없으니까요. 부담 없이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본인의 보유 코인에 대한 상담 역시도 도와드리고 있으니 영상 하단 고정 댓글로 문의 남겨주시면 언제든지 도움 드리겠습니다. 항상 구독자분들과 같이 토론하며 유익한 소통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